지금 광복절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김형석 뉴라이트 뭐 본인은 인정한 자기는 아니다,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리고 광복절 인정한 적이 없고 건국절 하자고 주장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가 그동안 해왔던 대화의 맥락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뉴라이트에 해당이 되죠. 나라가 없었고 뭐 우리는 48년 이전에는 일본 국적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용인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또 다른 역사 논쟁, 건국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정권의 인사가 특히 고위직 인사는 뭐 극우, 친일 뭐 이런 인사 아니면은 거의 임명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인사들을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위만 보더라도 뭐 이진수, 김태규, 뭐 이동관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충성하는 그런 극우적인 인사들을 다 임명을 하잖아요. 이번에 김형석 이분도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하고 어떤 분을 임명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철학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직 기준은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또 극우적인 그런 또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지 않은 그런 인사들을 골라서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낳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독립기념관장 이제 면접을 할 때에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 당시 조선 백성들이 일본의 그러니까 신민, 한국 시민이었다. 그런 인식을 가지는 사람을 어떻게 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합니까? 독립기념관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저항 의식과 역사 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을 임명하는 게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혀 반대되는 그런 뉴라이트 그런 친일적인 인식을 가진 분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을 한 것은 이것은 진짜 윤석열 정권이 용산 총독 분야 진짜 요즘 뭐 이 친일 밀정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했다. 그래서 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분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의 정신에 맞는 그런 분을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우리 이종찬 강복회장께서 이 강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그런 분이었지만 적어도 강복회장으로서 민족의 역사와 정신, 역사관 이런 거는 뚜렷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이런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죠. 보수건 진보건 간에 역사관이 뚜렷하고 우리 민족의 그런 일본과의 그 과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의 우리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가서 앉아 있어야 그런 되는 걸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23분이어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외교안보 쪽 인사가 있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그리고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외교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외교안보 라인에 전부 군 출신으로 채우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갑자기 군 출신들이 이렇게 외교 라인에 전면 등장한다고 보세요?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다 생각하고 어제 제가 방송 보니까 취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제 진짜 발바닥에 땀 많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오히려 더 뭐 무슨 일인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김용현 이 경호처장과 신원식 장관의 이 교체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김용현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뭔가 완전히 경질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경질성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완전히 경질이나 자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비밀을 너무 많이 공유하고 있다. 네, 최혜병 사건 네, 관련해서.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이 뭔가 다른 자리로 보내거나 자천을 시키고 해야 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쥐고 비밀을 쥐고 있는 인사들의 경우에는 예. 어쨌든 끝까지 챙겨주는 그렇습니다. 좌천성 승진. 이종석 뭐 예, 국방부 장관도 사례도 보면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용현에 대해서 뭔가 힘을 실어주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최혜병 그 특검 관련 청문회를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네. 김용현이 사실상 군인사를 좌지우지한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김용현이 관여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이제 그 녹취록에서 그 좀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인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또 다른 그런 군대 내에 장악을 하지 않을까.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가 떨어지고 탄핵의 위험성이 점점 고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총장도 심우정 네. 완전히 측근으로 예. 윤석열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지시를 따라 할 것 같은 예. 그런 총장을 임명했고 또 하나 권력기관 군대 여기도 불안하니까 네. 자기의 최측근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 외교관들이 가야 될 그 외교 라인을 군 출신으로 채워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좀 위험한 시그널 같은 거를 감지하는 정치권 관계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촉을 바짝 세우고 현장 취재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아는 족족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